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6월 3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비가 크게 인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최대 40% 넘게 오른 심사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이른바 공천 장사가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10조 원 규모의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의 AI와 수소,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투자 계획은 이번 주 중 산업부와 기후부 등 정부 부처와 전북도 등 협약을 맺고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익산시 로컬 푸드직 매장 어양점 운영 중단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위탁 동의안을 또다시 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양점은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공천 심사비가 큰 폭으로 인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대 40% 넘게 오른 심사비를 두고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공천 장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공고입니다. 도당은 예비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이나 정밀 심사 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27일까지로 다음 초부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고가 나오자 출마 희망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비가 지난 선거보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기초단체장은 350만 원에서 600만 원, 광역의원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기초의원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인상폭은 25%에서 42%까지나 됩니다. 전북도당은 적합도 조사와 여론조사 등 실제 공천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사비가 있고 적합도 조사가 있고요. 저희 유튜브나 이런 데 홍보 이런 거랑 포함해서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에서 정한 기준이 있었고, 기준을 막 초과해서 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기준 내에서 했어요.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은 여론조사의 경우 후보가 많아지면 1인당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도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명 많이 이제 하면 360만 1,800만 원 아니야. 네. 그 여론조사비 해봤자 뭐 한 3,400만 원, 4,500만 원 끝나는데. 비싸죠, 그거는. 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사비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완전히 을도 아니고 그냥 한 병정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주고 그냥 내라고 하니까 이의제기도 못하고 왜 내냐, 어디다 쓸 거냐, 막 따지도 못하죠. 이제 미운틀 박히면 이제 또, 불이익당할까봐. 적격이나 정밀 심사 대상 판정을 받은 후보자는 480여 명. 심사비를 단순 합산하면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공천 장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이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북도당은 후보자 자격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18일부터 선거구별로 경선을 진행해 4월 15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군산처럼 시장 후보자가 많으면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을 거쳐 필요할 경우 결선 투표까지 실시합니다. 도의원과 시의원은 별도의 예비 경선 없이 본 경선으로만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을 한국식품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국가 전략적 제조 사업에 전북 배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제조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북은 농생명과 식품,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청년층 유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미래 제조 산업을 결합해 산업 구조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새만금을 그린 수소와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수 담수화 기반 산업 용수 자립 특화 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구상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해수 담수화를 융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 거점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수 위원장은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혁신적인 수소 생태계 구축 모델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익산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 전 부지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익산에 머물며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정호 익산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에게 정책연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최 전 부지사가 출마의 뜻을 내려놓은 것을 존중한다며 익산은 지금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야 할 시점인 만큼 정책연대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 전 부지사가 제시한 익산 성장배당 정책 등은 참신하고 실현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타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AI와 수소 로봇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 핵심 산업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5년 이상 10조 원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와 수소 생산 설비, 로봇 제조 시설 등을 구축해 현대차그룹의 미래 사업 기반을 새만금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지역 투자 계획과 규모 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기반을 새만금에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대형 수전의 설비와 로봇 생산 시설도 조성될 전망입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기업이 직접 사용해 전력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을 지목한 배경에도 여의도의 약 140배에 달하는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생산이 유리하다는 점이 투자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투자는 올해부터 5년간 10조 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투자가 현실화되면 지역 산업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회와 이원택 의원은 각각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투자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 산업 구조가 AI와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전북도 의회는 이번 투자가 새만금을 미래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AI나 수소, 로봇의 첨단 산업 분야가 집중 투자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 가는 그 도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주여건 등 관련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투자가 유치돼 지역 산업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진희환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10조 원 투자와 관련해
군산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릴 전환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예비 후보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대형 수전의 설비, 태양광 발전 시스템, 로봇 생산기지 등을 집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시설 유치가 아닌 일자리 창출형, 산업 연계형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청년들이 일하고 정주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 생태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가 오는 25일 개막하는 제10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27년 연속 종합 4위에 도전합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에서 펼쳐지는 전국 동계체전에 380명의 선수가 참가해 27년 연속 종합 4위에 도전합니다. 동계체전 종목은 아이스하키와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컬링 등 8개입니다. 앞서 전북은 이미 사전 경기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확보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 2억 원, 같은 면적 전세가 1억 8천만 원에 계약돼 전세가율이 90%에 달했습니다. 이달 도내 전세가율은 78.3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군산과 익산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특보에 이주현 군산지역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이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 출신 인사 5명을 중앙당 당직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당은 이번 인선을 계기로 새만금과 군산 산업회복, 농생명 발효산업 등 전북 핵심 현안을 중앙정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황세현 익산지방자치혁신연구소장이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예비 후보는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익산을 맡아야 한다며 출마 의변을 밝혔습니다. 또 익산에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준비된 행정, 결단하는 리더십, 시민과의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KTX 전주 직선화 원천 봉쇄와 일이역 폭발 사고 손해배상 청구, 원광대학교 병원 세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열린 익산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상임위 심의에서 보류되자 익산시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갔지만 끝내 부결됐습니다. 이제 어양점은 이달 말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가 상정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됐지만 보류됐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수정안을 다시 냈습니다. 위탁 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 공모를 통해 위탁 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현 조합이 연장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 조합의 집행부 사퇴 등 인적 쇄신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기존과 같이 공모로 진행하되 현 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현 조합의 공모 참여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를 놓고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사정 변경이나 내용에 큰 수정 없이 사실상 동일한 안건을 반복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표결이 진행된 결과 전체 24명의 의원 중 23명이 출석해 찬성 6표, 반대 8표, 기권 9표로 위탁 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상정한 위탁 동의안이 모두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탁동의안 부결로 다음 달 1일부터 어양점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현 조합은 위법 행위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익산시가 위탁기관 공모를 진행할 수 없어 운영 중단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하순에 열릴 예정인 제9대 익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또다시 위탁동의안을 상정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위탁기관 경쟁 공모까지 제동이 걸린 어양점. 운영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출하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35분쯤 군산 대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주방집기 일부가 전소됐습니다. 이 불로 음식점 주방과 영업용 냉장고, 제면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친구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고 문찬혁 군의 의사자 증서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고 문찬혁 군의 유가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고 문찬혁 군은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려다 숨졌으며 자신의 안전보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사자로 지정됐습니다. 익산시가 신청사 준공식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익산시는 당초 이달 27일로 계획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과 일정이 겹쳐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임선 의원은 신청사 준공과 관련된 행사에 청사 건립기금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중앙당에 이의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가슴 아픈 결과이지만 더 큰 남원을 위해 멈춰서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 시장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패소해 남원시에 500여억 원의 배상 책임을 떠안겨 논란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북은행을 올해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K뱅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앞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데 이어 전북은행이 첫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고금리 이자 장사 논란과 박춘원 행장의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 폐쇄적인 CEO 선임 과정 등 이불 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북 에듀페이가 지급됩니다. 도교육청은 3월 새학기에 맞춰 16만 3천여 명에게 전북 에듀페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원금은 238억 원으로 신입생을 위한 입학지원금은 3월 중에, 학습과 진로지원비는 4월 중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농업인대학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스마트 농업과 귀농, 귀촌, 도시농업관리사 3개 과정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농업인회관과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에서 이론교육과 현장 견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남혁 군산시장 부속실장이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강임준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들었던 군산시청을 떠난다며 사직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 강 시장의 당선을 돕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 실장은 지난 2024년 7월 별정직 6급 부속실장으로 발탁돼 강 시장을 보좌해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성인 강좌 3개, 어린이 강좌 1개로 구성된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25일부터 익산시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 예술의 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천산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취약아동 15가구에 운동화 교환권을 지원했습니다. 취약이라는 새 출발을 응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협의체는 이와 같은 지역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3도로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익산 화요일에 비 소식이 있으나 수요일에는 맑게 개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비가 내린 후 수요일에는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3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